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소식과 정보를 든든한 한 끼처럼 전해드리는 지식 한 끼의 임나연입니다. 모두 식사는 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한 끼지만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텨내 유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박하인 아나운서, 김유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5월이 끝나고 6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년의 중반기쯤 왔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번 상반기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아쉽기도 한데 저는 상반기 동안에는 좀 가족 행사도 개인적으로 많았고 이래서 더 정신없게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이 좀 이렇게 해주신 거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하반기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세워봐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생각이 들면서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을 즐기기도 전에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요.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더 알차게 보낼지 저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벌써 6월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상반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다 이뤄낸 것도 있고 이뤄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느끼는데요. 한 번쯤 더 점검해보시고 하반기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세워드릴 한 끼 소식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죠. 자랑스러운 시간인데요. 바로 K컬처의 인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화인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우리 국민이라면 아마 K컬처 열풍이 대단하다는 건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쓰고 입고 먹는 많은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 이거를 실감하게 된 계기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떨 때 좀 느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 있는 현지 마트에서 한국 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한국의 라면 같은 종류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식당도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의 K-문화죠.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채 주시고서 누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때 한국을 잘 알고 계시는 거라 느낄 때가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 그리고 저희 유명한 연예인들 노래 같은 게 있죠.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흥겹게 불러주시면서 한국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화인 아나운서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학생 때는 그 뉴질랜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진짜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가수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노래도 따라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아, 진짜 유명하구나라고 좀 느꼈었고, 그리고 또 지인이 최근에 이제 해외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었대요.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삼겹살까지. 네, 되게 한국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국 음식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K-팝, K-푸드 이렇게 다양한 K-컬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K-공예와 K-뷰티 그리고 K-푸드까지 이렇게 우리의 멋과 맛, 재능이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공예는 좀 색다른 느낌인데요. 공예라고 하면 왠지 좀 전통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나요? 네, 심지어 이 공예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런던 크래프트 위크 2025라는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장인 작가들의 창조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공예품들이 참여를 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평소에 공예품을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두 분은 관심이 있거나 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예품 중에서 부채가 좀 굉장히 좀 흔하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압화를 이용한 부채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부채에다가 이제 원하는 디자인으로 말린 꽃을 붙여서 제작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는 공예품을 이렇게 만든 경험은 없는데, 초등학생 때 수행평가로 많이들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때 가야금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장구 같은 것들을 직접 한지를 잘라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공예품, 나름의 공예품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이제 함께 한지로 좀 쌀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공예품을 본 적만 있고 뭐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번 이 행사를 들으니까 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행사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규홍, 천우선, 최기록 등 이렇게 서로 다른 물성을 다루는 작가들이 주요 작품 50여 점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공예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재료들을 사용하면서도 그 물성이 가진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에 현대 조형미를 입혀서 세계인들의 미감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고요. 거기서 특히 칼이랑 부채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직칼이랑 합죽선은 전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완판했다고 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리고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특히 물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화학의 전공이다 보니까 어떤 물성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저거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직칼이랑 그리고 합죽선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먼저 직칼은 이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말하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즐겨 사용했던 장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편물 개봉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죽선은 대나무로 부채살을 만드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부채를 이 행사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인기가 그렇게 뜨거웠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칼이랑 부채가 익숙해서 더욱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정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빨리 완판됐으면 미처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구매하지 못한 분들은 QR코드를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 배송까지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QR코드를 나눠줬다고 하니까 요새 트렌드를 정말 따라가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럼 런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한국의 멋진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한국 전통공예의 해외 진출과 그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K공예 활약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야의 K컬처일지 궁금한데요. 또 다음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예뻐지는 이야기 K-뷰티입니다. K-뷰티는 이미 너무 유명한데요. 저희도 사실 직업 특성상 화장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기초 제품부터 메이크업, 색조까지 이렇게 좀 매번 신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서 파우더의 약간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은 특히 신경 쓰시는 거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얼굴이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속 건조를 잡기 위해서 토너부터 로션,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신경 쓰기 위해서 엄청난 제품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립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예전에는 좀 그런 백화점 브랜드나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다양한 컬러를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드럭스토어 같은 데 파는 좀 중저가 제품들도 다양하게 많이 써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 고가의 제품보다 뒤처진다라는 네, 느낌이 전혀 맞아요. 들지 않더라고요. 네. 약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K-뷰티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까 효빈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유명 제품들, 이런 대기업 브랜드들도 물론 유명하지만 인디 K-뷰티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부터 멀리 아프리카, 케냐까지 이렇게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요즘 인디 K-뷰티라고 많이 부르던데 정확하게 의미는 잘 모르거든요. 인디 뷰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대기업이 아니라 좀 중소 브랜드들을 인디 브랜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디 K-뷰티들이 가격 경쟁력도 좋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또 각 나라 소비자들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에 맞춘 제품들을 빠르게 선보이면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욱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인디 K-뷰티 브랜드들이 K-뷰티의 외연을 더 넓히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고요. 네, K-뷰티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K-푸드 이야기도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아까 사실 살짝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여행 가면 이제 한국 음식들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생각나는 K-푸드 하면 불닭볶음면이 생각이 나요. 제가 특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푸드들 있나요? K-푸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 하면은 컵라면을 필수로 챙기는 편인데요. 맞아요. 좀 이제 느끼한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이제 따끈한 국물을 먹으면은 좀 속이 딱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이 가장 이제 인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갈 때 캐리어에다가 꼭 라면은 챙겨가고요. 가끔 여유가 있다면 김까지 챙겨갈 때가 있는데요. 김을 챙겨갈 때는 혹시라도 거기 밥이 있다면은 아침에 밥을 먹던지 어떻게 배고플 때 김을 조금씩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챙겨가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 나가서도 꼭 K-푸드가 생각이 꼭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 김 하니까 생각났는데 요새 고추장도 챙겨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추장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과자 이런 것도 요새 직접 가면 한국 과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K-푸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출해 있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 이 K-푸드가 그래서 수출 효자 상품으로 엄청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니까 라면 수출액이 무려 2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컵라면 같은 이런 가공식품들도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사상 최대치라고 하니까 이게 새삼 느껴지고 있는데요. 라면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제가 먹을 때는 꽤 맵기도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인도 매울 텐데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기도 했는데 아마 그래도 전 세계인들 입맛이 다 비슷해서 조금은 통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라면뿐만이 아니라 김치, 또 쌀 가공식품, 스낵류, 소스류 할 거 없이 전부 다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CJ 제일대상의 비비고 만두나 소스류, 그리고 대상의 종갓집 김치, 농심의 라면 같은 이런 유명 K-푸드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과자들도 엄청난 인기인데요. 올해 1분기 과자 수출액이 작년보다 13.8%나 늘어서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과자도 그렇게 인기가 늘어났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과자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찾아보니까 오리온의 꼬북칩이랑 이제 오감자, 그리고 농심의 새우깡, 바나나킥 이런 과자들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들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수출하는 나라도 점점 늘리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보니까 이 음식들이 한류 문화를 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덕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문화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한국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끼 소식에서는요. K-공예부터 K-뷰티, 그리고 K-푸드까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품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과 그리고 개성을 담은 K-뷰티, 그리고 매콤달콤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음식까지 정말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을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지식 한 끼 코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코너 지식 한 끼입니다. 이번 코너는요, 효빈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MZ세대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취미생활인데요. 바로 레트로 필름 카메라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아나운서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진을 그냥 다 좋아하는데요. 이 사진이라는 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간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진 찍는 거는 일단은 뭐 사실 예쁘게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기록하려고 찍는 게 크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찍히는 거는 제가 원할 때 찍히면 좋아합니다. 그쵸.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남는 건 사진밖에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때의 네. 기억이 좀 잊혀지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보면서 아, 이때는 이랬지 이렇게 좀 추억 여행에 빠지곤 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찾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화질이 너무 고화질이다 보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좀 덜 또렷한 화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폰의 옛날 버전을 일부러 사용해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 필름 사진의 특유의 레트로한 감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요즘 SNS에 이렇게 필름 사진들이 굉장히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 필름 사진만이 주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저희들을 좀 눈길을 끌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촬영한 뒤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예측 불가능한 결과물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 현상소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과 필름의 장점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카메라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촬영 직후 디지털 파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필름 사진 특유의 색감과 질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편성과 감성을 모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트렌드 같은데요. 필름 카메라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최신 유행에 맞게끔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 친구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찍어준 적이 있는데 잊을만 하면 이제 잊을만 했을 때 주더라고요. 전화를 그게 해서. 또 묘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생각도 나고 네. 그래서 그게 참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해 보기보다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줬던 기억이 네. 아직도 조금은 나는데요. 굉장히 나중에 앨범을 보면서 좀 좋은 그쵸. 추억으로 남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두 분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 모르시나요? 알아요. 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죠. 그거를 저는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 갈 때 마트에 사가지고 꼭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하루 동안은 그 안에다가 사진 다 찍어내고 인화해서 이렇게 앨범에다 붙이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또한 최근 필름 카메라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문적인 사진 강좌나 워크숍도 활발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구도를 잡는 법부터 빛과 색감을 다루는 방법까지 다양한 강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필름 현상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직접 현상 과정을 경험하면 필름 사진의 매력에 더욱 깊게 빠진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뭔가 찍으면 잘 찍고 싶은 이런 욕심이 저는 나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어떤 카메라를 구매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제가 원하는 그런 색감이 나올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원데이 클래스를 꼭 들으면은 정말 그러한 듣는 시간 또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름 카메라는 특히 여행이나 특별한 날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은 필름을 보관할 때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촬영 후에는 빠르게 현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름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카메라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올림푸스 미주 시리즈가 있고요.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사용법이 간단해서 입문자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이제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은 이제 입문용 카메라 이걸 사용하면 정말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필름 카메라 사용자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해졌습니다. 유명 커뮤니티로는 필카인이나 필름 매니아 같은 곳이 있는데요. 회원수만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촬영 노하우나 필름 정보, 카메라 관리 방법 등을 활발하게 교류한다고 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을 위한 질문 게시판이나 다양한 필름 추천 코너가 있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커뮤니티가 있는 거는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모아 있다고 하니까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저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어떤 카메라를 사고 싶은지 추천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필름 사진 전시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크고 작은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홍대나 을지로의 소규모 갤러리에서 청년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필름 사진 전시가 꾸준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필름 사진 전시회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감성의 필름 사진을 감상하면서 새로운 영감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필름 카메라의 인기가 정말 더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듣다 보니까 저도 빨리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네, 이번 여름에는 특별한 순간을 필름 카메라로 기록해 보시면 더욱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필름 카메라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필름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트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시청자 여러분께 레트로 감성 하나쯤 추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인 아나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생각나는 거는 LP바예요. LP바 두 분 다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LP바가 이제 옛날 음악도 물론 있는데 요즘 이제 최근 가수들도 LP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 음악부터 요즘 음악까지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곳들의 인테리어가 레트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까지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효빈 아나운서까지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레트로 패션이 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좀 힙하게 입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옛날 느낌의 레트로한 감성의 패션도 한번 소화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레트로 감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지식 한 끼에서는요, 디지털 시대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를 넘어서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시간과 감성, 그리고 느림의 미학까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느림의 미학이 다시금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여러분도 소중한 순간에 필름 카메라로 한번 간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 바른 듯하지만 더 따뜻하고 진한 그런 추억을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 한 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